안녕하십니까. 미주알코주알의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여전히 뜨거운 시장,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실 김효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직까지도 계속 뜨거운 시장이에요? 네, 아직까지도 하이비딩의 네. 경쟁 마켓이에요. 와, 여전히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마켓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겠네요. 그럼요. 아유, 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지금 집을 구하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약간 웃음이 나서 죄송하긴 하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자재값이 약간 상승이 더뎌지면서 집값 오름세도 약간 더뎌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들도 뉴스를 통해서 접하신 부분들도 있었을 텐데요. 네. 대부분의 이런 부동산 관계되는 어떤 뉴스라든지 또는 데이터 이제 그런 쪽에서 분석되는 내용들을 봤었을 때 저희가 정말 이거를 디테일하게 잘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7월 4일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6월달 통계를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네네. 6월달에 뉴 리스팅 수가 증가했더라. 네. 이거는 좋은 징조다. 네. 당연히 좋은 징조죠. 지금은 공급량이 풀어줘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랬는데 그렇지만은 그것이 전반적인 레지덴셜 하우징 인벤토리가 늘어났다는 통계는 아니거든요. 예, 뉴 리스팅 수가 증가했다. 왜냐면 이제 경기가 좋든 경기가 안 좋든 성수기란 말이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뉴 리스팅 수는 어느 정도 늘어났다는 통계가 있어요. 네. 근데 사실 그 자체는 우리한테는 희소식이에요. 인벤토리가 늘어나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너무너무 극한 인벤토리 부족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요는 너무너무 많은데 공급이 너무 없다 보니까 가격의 상승이 너무 급격하게 지금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공급량이 많이 풀린다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재 이 시점에서 안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는 이유가 네. 빌더 측에서 신규 주택 아직까지 공급량을 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꽤 있고요. 네. 그리고 전반적인 뉴 리스팅이 6월 달에 좀 상승했었으나 전체적인 레지던셜 인벤토리는 조지아주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0.88만 습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 예, 그 통계를 봤었을 때는 올해 3월 정도, 2월에서 3월 넘어가는 그 정도의 인벤토리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그 네. 뜻이거든요. 네. 그리고 실질적인 데이터의 그래프를 보면은 서플라이, 공급량의 풀리는 그 양을 그래프로 우리가 환산해 봤더니 네.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내려갔죠. 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공급이요. 예, 그러니까 인벤토리 양은 아직까지는 현격하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또 뉴 리스팅 수가 6월달 통계로 좀 늘어났다는 것 자체는 first time home buyer 분들 네. 이런 분들한테는 또 다른 opportunity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다시 마켓에 나와서 움직여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또 희망의 어떤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바이어 입장에서요? 바이어 입장이시죠.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현격하게 인벤토리가 로우한 수준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0.88만 수밖에 안 되니까 한 달도 채 안 되는 인벤토리를 가지고 바이어들께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슈퍼셀러 마켓의 연장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계속 계신 모양인데 당분간은 그럴 기미는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해주실까요?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네. 우리가 오퍼를 쓰고 또 오퍼를 서밋을 하고 셀러가 또 리젝을 하기도 하고 억셉트를 하기도 하고 네. 물론 이제 저도 셀러의 에이전이 됐다가 또 바이어 에이전이 됐다가 하루에도 저희 포지션이 바뀌잖아요. 그러시겠네요. 네. 그러면 셀러의 입장에서 셀러의 에이전으로서 일을 했었을 때는 또 입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 네. 또 제가 바이어를 대신해서 일을 할 때는 입장이 또 180도로 달라진 상황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네네.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지금 셀러분들께서 리스팅을 내놓으셨을 때 너무나 많은 양의 오퍼가 빨리 들어오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 좋은 오퍼를 가려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셀러분들이 주로 캐시 오퍼라든지 네. 컨벤셔널 론 오퍼를 주로 수록하는 경우가 많고 FHA 론을 받아서 오퍼를 하는 경우, VL론 오퍼일 경우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오. 예. FHA면은 그 정부에서 해주는 건가요? 예, 예. 그리고 VA로는 베테랑들 그런 거죠. 그렇죠. 제한군인들한테 주는. 네네네네. 근데 그건 오히려 정부에서 보증해 주니까 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었나요? 예, 그러니까는 그 셀러분들이 잘 모를 경우에는 네. 그러한 베네핏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또 또 그렇지 못한 이유들이 있고 네. 또 역으로 바이어 입장에서 네. 제가 그 FH론을 받는 바이어를 대신해서 일을 할 때에는 또 상대방 셀러 입장을 고려해서 오프를 열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네. 난감한 부분들이 좀 있게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왜 그럼 셀러들이 FHA나 VL론 오퍼를 싫어하는 경우, 네.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네. 그래서 그 NAR, 그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라고 하는 큰 네. 그 부동산 협회가 있잖아요, 예, 미국에. 예. 거기에 나온 통계 자료를 보니 89%, 미국 전역에 있는 89%의 셀러가 컨벤셔널 론 오퍼를 선호한다고 응답을 했다는 거거든요. 컨벤셔널 론이요? 예, 컨벤셔널 론. 그러니까 일반 융자죠. 아, 일반 융자. 예, 그러니까 네. 가버먼 론이 아닌 네. 일반 융자를 선호한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네. 그렇다면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네. 오늘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정부가 보증해주는 FHA나 VA 론 말고 굳이 일반 융자를 셀러들이 선호하는 이유, 저도 궁금합니다. 뭡니까? 도대체? 네. 네. 크게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요약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자, 첫 번째, 셀러의 입장에서 가장 하나의 장벽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인스펙션 부분인데요. 아. 네. 네. 자, 우리가 FHA 론,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에서 인슈어하는 융자다. 네. 그리고 VA 론, Veterans Affairs에서 개런티를 하는 융자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네네. 자, 그럼 FHA 융자를 받는 바이어일 경우에는 주로 우리가 봤을 때 low income, 인감이 조금 낮거나 또는 low credit score. credit score가 컨벤셔널로 일반 융자를 받을 경우보다는 조금 더 낮은 경우. 아, 그렇군요. 네네네. 그래서 대부분 저인감 소득자들, 또 크레딧 히스토리가 좀 짧은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일반적인 융자는, 가이드라인에서, 퀄리파이가 좀 부족하지만, FHA 가이드라인에서는 충분히 융자를 받을 수가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네. FHA 융자를 받게 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바이어 분들이신데, 그리고 또 VL론 같은 경우, 다들 네. 아시잖아요. 그 예전에 군 복무를 한 자이거나, 현재 복무를 현역으로 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100%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베네핏이 있는, 개런티 융자란 말이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거기에 따른 리ኳ이먼트가 있어요. 네. 가장 큰 게 뭐냐면은 미니멈 프로퍼티 리ኳ이먼트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네. 보통은 이런 가보먼 론일 경우에는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헬스 관계 네. 또는 시큐리티 관계 네. 그리고 세이프티 관계 그다음에 이제 사운드 얼마만큼 이런 스트럭처를 사운드한지 건전한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본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네네. 그런 거를 크게 고려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은 지붕 문제, 특히 루핑 문제를 많이 따져요. 네. 예, 지붕이 안전한가, 그다음에 리킹 이슈, 뭐 플러밍 이슈, 네. 그리고 뭐 납성분이 있는 그런 레드 페인트 이슈, 네. 뭐 웨이든,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따지는데 네. 예를 들어서 컨벤셔널 론으로 해서 융자를 받는 바이 오퍼일 경우, 자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하이비딩 경쟁 마켓에서 내가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인스펙션
특히 저번 시간에 알려줬지만 듀 딜리전스를 보통 제로로 한단 말이죠. 그쵸, 요즘 그런다면서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설사 인스펙션 자체에 대해서 내가 웨이브를 한다 하더라도 네. 컨벤셔널 융자를 받는 데 있어서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FHA나 VL론 같은 경우에는 미니멈 프로퍼리 리ኳ이먼트 그 자체의 그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셀러가 충족이 되게끔 리페어라든지 그런 네. 협조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야지만 그 인스펙션 과정이 통과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셀러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힘들게까지 해서 그 리스크를 테이크하면서 갈 필요가 없는 마켓이다 보니 네. 자연적으로 FHA 융자라든지 BA 융자로 오퍼가 들어오는 경우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네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솔직히 집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에즈 위주로 팔고 싶은데 자꾸 무슨 듀 딜리전스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인스펙션 해야 된다고 그러고 하면은 귀찮긴 하겠죠. 미국 조지아주 김효지 부동산을 유튜브에서 만나보세요. 직접 방문하기 전에도 집안 곳곳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는 김효지 부동산의 하우스 투어. 부동산의 기초부터 투자까지 미국 조지아주 부동산 강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부동산 시장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김효지 부동산을 검색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셀러분들이 꺼려하는 이유 중으로 꼽은 게 뭐냐면 어프레이저 이슈. 그것도 문제가 되나요? 네, 보통은 지난 시간에도 많이 다루었지만은 요즘 하이비딩 경쟁 마켓에서 많이 하는 게 어프레이저 컨틴전시를 없애고 그리고 파이낸싱 컨틴전시도 없애고 네. 그리고 정말 더 강력한 오프일 경우에는 듀 딜리전스를 제로로 하고 네. 거의 이제 그런 오프잖아요. 네. 자, 그런데 컨벤셔널 론일 경우에는 어프레이저 컨틴전시를 없애도 또는 어프레이저 자체를 웨이브 받는다고 해서 네. 그것이 내가 융자를 받는 데 있어서 그다지 불편하진 않고 내가 그 차익금만 만약에 세일즈 프라이스보다 어프레이저 밸류가 낮았을 때 그 네. 차익금만 내가 가져가면은 충분히 클로징 할 수 있는 간단한 이론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렇군요. 예. FHA나 이제 VL론 같은 경우에는 바이어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그 amendatory clause라고 해가지고요. 네. 하나의 조항이 있어요. 그게 네. 무슨 말이냐면은 sales price가 네. appraised value보다 더 그러니까 높을 경우, 즉 네. appraised value가 sales price보다 현격하게 낮을 경우, 네. 그 차액금에 있어서 셀러가 리듀스를 해서 맞춰줘야지만이 그 딜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역으로 얘기하자면 어프레이즈 밸류가 세일즈 프라이스보다 낮게 나왔을 경우 네. 바이어가 그 컨트랙을 해지를 한다 하더라도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 예, 그렇게 되면은 셀러 입장에서는 어프레이저 자체도 일반 컨벤셔널 론보다 더 많이 걸리거든요. 이런 FH나 VL 융자일 경우에는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그걸 기다려서 또 했는데, 어프레이저 밸류가 너무 낮았어요. 그러면은, 보통은 컨벤셔널 론 같은 경우에는 그거와 관계없이 디퍼런스를 내고 그냥 가면 되는 경우지만은, 네. 이런 amendatory clause라는 게 있기 때문에, 셀러가 바이어한테 어프레이저 밸류와 관계없이 계약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뜻이거든요. 아, 또 그렇게 되는군요. 예. 근데 사실 요즘 같은 핫한 네. 시장에서는 감정가가 더 낮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항상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이겠네요. 그것도. 그렇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셀러로서는 또 하나의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네. 또는 FHA 융자를 받는 바이어께서 그 차익금이 있더라도 그 디퍼런스를 내가 내겠다 하고 진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 차익금을 결론적으로 마련하지 못해서 컨트랙을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은 어쨌든 바이한테 돌려줘야 되거든요. 되니까. 그러니까 시간 낭비가 네. 돼버리겠네요. 셀러 입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아이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그 어프레이저 그 리퀘어먼트 자체가 또 일반 컨벤셔널하고는 조금 더 스트릭하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셀러가 요즘 같은 슈퍼셀러 마켓에서는 리스크를 더 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좀 꺼려하는 부분 중에 또 다른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자, 그리고 FHL로 바이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다운을 많이 하는 경우, 네. 네, 다운페이를 많이 하는 경우인데 크레딧 스코어가 컨벤셔널 론을 받을 만큼의 스코어가 되지를 못해서 FH로 가는 경우에는 네. 물론 그 차입금을 낼 수는 있겠죠. 네. 그런 능력이 있어서 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네. 대부분 FHL 융자를 받는 경우는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거나 또는 first home buyer들, 네. 사회 초년생들이 이런 FHA 론을 이용해서 많이 집을 장만하려고 하시거든요. 네. 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어프레이저 이슈가 셀러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또 내 첫 집을 마련하고 싶은 그런 그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집을 마련하고 싶은데 완전히 방법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건 또 아니겠죠? 뭔가 예. 또 하늘이 물어줘도 솟아날 구멍이 그럼요.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큰 거고요.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 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네네. 클로징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예, 컨벤셔널 론 같은, 캐시는 뭐 바로 그냥. 예, 금방 다 되는 거고. 네. 예, 컨벤셔널 론 같은 경우도 뭐 빠르면 2 weeks 아니면 3 weeks 안에 이제 그렇게 클로징을 할 빨리요? 수도 있어요. 오. 예, 그러나 이런 VL론이라든지 FHL론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 짧은 기간에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또 인스펙션 과정에서 어떤 FHA나 VL론에서 requirement, minimum property requirement에 딱 걸려있는 아이템이 발견이 됐을 때는 또 그걸 리페어하는 또 기간이 필요할 것이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게 딜레이가 되고 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세 번째 이유가 그런 클로징 소요 시간이 길다 보니 또 셀러 입장에서 리스크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가 또 안 돼 버리면 마켓에만 오래 팔지도 못하고 또 다시 나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유가 네. 대부분 아까도 설명했었지만은 VL론이라든지 네. FH론 경우에는 보통 low down payment, low income 이제 이런 식이다 보니까는 아무리 하이 비링을 해서 오퍼를 이렇게 받아보면, 제가 이제 셀러의 에이전으로서 오퍼를 받아보면은 하루에도 5개씩 들어와요. 네. 그러면은 전부 다가 above the full price예요. 예. 그런데 네. 보면은 컨벤셔널 융자, 네. FHA 융자, 진짜 다 들어와요, 하루에도. 네. 그러면은 FHA 융자로 해서 가장 하이 프라이스로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셀러 입장에서는 하이 비링으로 가장 높으니까 FH 융자 이거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속도를 알면 또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다우는 3.5% 하시는 분이 3만 불을 올려서 계약을 해본들 어차피 아까도 언급했지만 amendatory clause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자, 그리고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차액금을 바이어가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프를 쓸 때 네. 사실 계약금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바이어의 시리어스함을 보여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것도 캐시 바이어라든지 컨벤셔널 론 그런 오퍼에 비하면은 내가 아무리 그들보다 절실하게 이 집을 사고 싶다 하더라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또 경쟁에서 처질 수가 있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 뭐 FH 융자, 뭐 VL 융자 오퍼로 들어왔는데 셀러가 이거를 리젝트를 할 경우에는 네. 이거 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아니 뭐 차별금지법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니 내가 FHA 받았다고 그래서 나를 차별하시면 안 되는데요. 좀 딱 당장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네. 더군다나 VA로는 네. 군인들이잖아요. 그럼요.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인데 좀 봐주면 안 돼요? 이런 얘기하고 싶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그 Fair Housing Law, 네. 예, Fair Housing Act라고도 하죠. 네. 거기 위반되지가 않아요. 아. 왜냐하면 이거는 셀러 개인의 파이낸셜 베니핏을 목적으로 리젝트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Fair Housing Law하고는 무관하다는 것이거든요. 아, 또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요즘 같은 슈퍼셀러 마켓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보니 네. 자연적으로 뭐 캐시 바이어 또는 커미션 바이어들만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이게 아까도 언급했었지만 뭐 FHL 론이라든지 뭐 VL 론을 받는 그런 바이어분들 그리고 오퍼들을 봤었을 때는 사회초년생들의 퍼스트 홈 바이어라든지 아니면은 저소득층 바이어분들인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사실은 뭐 컨벤셔널 론 캐시 바이어들만 좋은 집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이제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만 더 초래한다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여러 가지 그 말들이 나오는 것이 이런 그 결과를 막기 위해서는 허드라든지 베트랑스 어페어스에서 이런 그 홈 인스펙션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리ኳ이먼트라든지 그 어프레이저에 관한 리ኳ이먼트를 좀 완화시켜야 될 것이며 그거 방법이네요. 예, 그러한 그 특히 어프레이저 리ኳ이먼트를 좀 플렉서블하게 가야 되는 그러한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그 좀 입법을 추진하는 그런 의원분들도 계신가요? 예,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뭐 우리가 바이든 정부에서 그 퍼스트 홈 바이어를 위한 또 그러니까는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내 집 장만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나온 정책들이 발표가 됐었고 그거를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든 게 끝난 상태에서 발표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계속해서 그 업데이트된 그 자료들을 보고는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우리가 현실적으로 시행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이런 그 저소득층을 위한 또는 퍼스트 홈 바이어들을 위한 어떤 그 기회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이게 참 저희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마련 기회를 좀 폭을 넓혀줬다가는 자칫하면은 부실대출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서프라임에 크게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또 지금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그냥 가서도 안 될 것 같고,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요즘에 여기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공급량이 일단은 풀어줘야 된다는 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고요. 자, 그렇다면 FHA 론이나 VL 론을 받아서 집을 장만하시려는 바이어들께서는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분명히 집은 또 사고자 하면 살 수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마켓 동향을 좀 더 주시하시고 그리고 전문 에이전트 분들의 인스트럭션을 잘 따라서 협조를 했을 경우에는 정말 원하시는 집을 아무리 슈퍼셀러 마켓이라 할지라도 사실 수 있다는 점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에피소드에서 참 가슴이 뭉클한 부분을 한번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오퍼가 너무 많이 들어왔으니까 저는 이제 셀러의
상태고. 셀러 입장을 대변하는 에이전트이시고. 네네네. 그러면은 이런 VL론, 네. FHL론, 뭐 컨벤셔널론, 캐시 오퍼 뭐 다 들어와요. 막 안 네. 들어오는 게 없는 오퍼가 많아요. 네. 그런데 보면은 이제 그 편지를 써요. VL론을 받는 뭐 어떤 그 바이어인데, 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사회 초년생이고, 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이 집에 사는 사람이고, 군 복무를 이렇게 했고, 사회생활은 이렇게 처음으로 하는지라 너무 많이 모르는 게 있지만은 내 패밀리를 위해서 우리 패밀리 위한 공간이 너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은 정말 우리한테는 정말 퍼펙트한 곳이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주신다면 뭐 너무너무 감사하겠다. 이런 편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모셔널 레터가 이제는 또 금지가 되어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왜요? 그게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뭐 이모셔널리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라고도 뭐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사실 이거는 어떤 이모셔널리 어떤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셀러가 게인의 그 파이낸셜 베네핏을 위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뭐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또 제가 바이어 입장에서 네. 그 오퍼를 넣으려고 할 때 아예 그 셀러 측에서 가이드라인 하면서 그 인스트럭션을 딱 이렇게 보내와요. 네. 거기 딱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은 no emotional letter 딱 나오거든요. 너무 냉정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사람이 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지금 정말 첫 집을 마련하는 젊은이들 같은 경우 얼마나 꿈에 부풀어있을 것이고 또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해외라든가 타 지역에 파병 나가 있는 기간이 긴데 집이라도 안전한 곳에 가족들을 좀 데리고 있고 싶은 그런 마음도 강할 거고 여러 가지 사정들을 제가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딱 보면은 네. 딱 그게 참 기억에 남아서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심정으로서는 물론 저는 셀러도 아니고 셀러를 리프레젠팅하는 에이전이긴 한데 네. 딱 그거 봤을 때는 그냥 그거를 하고 싶은 네. 개인적인 이제 그런 이 사람한테 파세요라고 얘기해 주고 싶은데. 네, 감정이 딱 오는 거예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셀러의 그 개인적인 파이낸셜 베네핏을 위하는 거는 캐시 오퍼였죠. 네, 아무래도. 네. 그렇지만은 그 많은 편지들 중에서 이상하게 저는 그 편지가 너무 가슴이 좀 뭉클하겠던 그 편지라서 그냥 에피소드로 그냥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게 되네요. 예,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네. 특히 우리 퍼스트 바이어분들 그리고 또 어떻게든 집을 장만하시고자 하는 바이어분들 이번 이 방송을 통해서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거기에 따라서 충분한 또 기회가 있다는 거를 잘 아셔서 그 전문 에이전트 분들과 함께 협력하시고 거기에 맞는 인스트럭션대로 하신다면은 좋은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요. 예,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그리고 자꾸 헛발질하시면 안 되니까 전문 에이전트들의 지침을 잘 받으셔서 열심히 도전하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네. 어차피 어딘가에 내 집은 하나 있기 마련입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얘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